호박국 끓일까? 오늘은 애호박 볶음이 땡기네. 여러분도 이런 말 한 번쯤 입에 올려보신 적 있으시죠? 애호박은 참 신기한 채소예요. 누구보다 우리 입맛에 익숙한데도 막상 특별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드물죠. 그냥 흔해서 익숙해서 그래서 더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애호박이 우리 몸,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는지 알고 계셨나요? 더운 날씨에 지치고 입맛 없을 때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으로 속을 달래주는 애호박, 사실은 혈압 조절, 소화 개선, 근육 기능 유지까지 온몸을 다독여주는 든든한 건강 채소입니다. 특히 소화력 떨어지고 잦은 근육 경련이나 관절통, 피로감에 시달리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애호박은 약이 될 수 있는 식재료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애호박이 왜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밥상 위의 평범한 채소, 애호박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애호박의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호박 그저 부드럽고 달콤한 맛만 있는 채소가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조용한 채소 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고마운 힘이 꽤 많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애호박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많은 우리 세대에게 칼륨은 꼭 필요한 성분이죠. 몸속 염분을 조절해주고 혈관벽의 부담을 덜어줘서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애호박은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섬유질이 거칠지 않아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에게 기름기 없는 애호박 나물은 속을 편하게 풀어주는데 제격입니다. 세 번째,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애호박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 운동 후 근육통이 쉽게 생기는 분들은 애호박을 자주 챙겨 드셔보세요. 네 번째,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애호박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황반변성, 백내장 등 노화로 인한 눈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자주 보시는 분들께 이런 채소는 작은 방패가 되어줄 수 있죠. 다섯 번째, 체중 조절과 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애호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은 주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식이섬유 덕분에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예요. 이처럼 애호박은 우리 시니어 몸의 이곳저곳을 부드럽게 챙겨주는 소중한 채소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애호박,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애호박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시죠? 사실 애호박은 손질도 간편하고 조리도 쉬워서 요리 초보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채소예요. 먼저 가장 기본은 애호박 볶음입니다.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고 양파나 당근과 함께 참기름에 살짝 볶아보세요. 소금이나 국간장 약간, 마늘 조금만 넣어도 입맛을 살려주는 훌륭한 밥 반찬이 됩니다. 이건 위가 약한 분도 입맛 없는 날에도 자주 찾게 되는 메뉴예요. 두 번째는 애호박 된장국입니다. 된장국에 애호박만 슬쩍 넣어도 국물 맛이 훨씬 부드럽고 깊어져요. 감자나 두부와 함께 끓이면 간단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속을 편안하게 풀어주기에 딱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애호박전입니다. 애호박을 동그랗게 썰어 계란물에 살짝 적셔 부쳐내면 씹기 부드럽고 기름도 많이 들지 않아 부담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기에도 좋고 입맛 없을 때도 은근히 밥이 술술 넘어가는 반찬이에요. 네 번째는 애호박죽입니다. 쌀죽에 익힌 애호박을 갈아서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 맛도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어려운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요. 몸살이나 위장탈이 있을 때 회복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찐 애호박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얇게 썬 애호박을 랩에 싸서 12분 돌린 뒤 깨소금이나 요거트 살짝 곁들이면 담백하고 건강한 스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처럼 애호박은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맛이 부드럽고
조리 시간이 짧아 누구에게나 쉬운 재료입니다. 하루 한 끼 애호박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입안도 부드럽고 속도 편안하고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애호박에 대한 흔한 속설들 중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다음은 애호박에 관한 OX 퀴즈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립니다. 애호박 오랫동안 우리 식탁을 지켜온 익숙한 채소지만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은 애호박에 대한 속설들을 OX 퀴즈 형식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애호박은 호박이니까 당분이 많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애호박은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과는 달리 당 함량이 매우 낮고 칼로리도 적습니다. 백지당 약 20kcal 수준으로 살이 찔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채소랍니다. 두 번째, 애호박은 물이 많아서 영양이 별로 없다고 하면 맞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물론 수분이 풍부한 채소긴 하지만 그 속에 칼륨, 마그네슘, 루테인, 식이섬유, 비타민C 등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시니어에겐 이런 부드러운 영양소들이 더 큰 도움이 되죠. 세 번째, 애호박은 꼭 껍질을 벗겨야 한다 O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애호박 껍질에는 루테인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껍질이 억세지 않기 때문에 깨끗이 씻기만 하면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네 번째, 애호박은 여름에만 먹어야 한다 이 말은 맞을까요? 정답은 반은 O입니다. 애호박은 여름이 제철이긴 하지만 요즘은 계절 상관없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철에 먹는 채소가 맛과 영양면에서 더 풍부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름철 애호박은 가격도 착하고 수분감도 더 좋아요. 다섯 번째, 애호박은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오히려 애호박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 당뇨 환자에게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기름기 적고 소화가 쉬운 조리법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애호박에 대한 속설들 중에는 사실과 다른 것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알고 먹어야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럼 다음은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애호박 상식들 조금 더 바로잡아 볼까요? 애호박 평소에 많이 드시면서도 그건 별로 영양가 없지 않아? 물만 많고 특별한 기능은 없잖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꼭 사실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애호박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애호박은 특별한 효능이 없는 밍밍한 채소다 라는 오해 많이 하시죠? 애호박은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염분 조절, 혈압 안정, 근육 기능 개선 등 실제로는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기능성 채소입니다. 맛이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억울한 오해예요. 두 번째, 애호박은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랑 잘 안 어울린다. 이 역시 틀린 말입니다. 애호박은 부드러운 성질 덕분에 쇠고기 볶음, 돼지고기찌개, 된장국 등 기름기 있는 음식과도 조화를 잘 이룹니다. 오히려 애호박이 국물 맛을 중화해주기 때문에 기름진 요리를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애호박은 너무 물러서 조리하면 식감이 나빠진다. 이건 조리법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애호박은 단시간에 조리할수록 식감이 살아나고 단맛도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너무 오래 끓이거나 볶는 경우만 피하면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위가 약한 사람은 호박류를 먹으면 설사한다. 애호박은 늙은 호박과 달리 섬유질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채소입니다. 특히 국, 죽, 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면 오히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속이 더 편안해집니다. 이처럼 애호박은 그저 반찬 한 가지에 불과하다고 보기엔 너무 아깝고 오해가 많은 채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조리해서 드신다면 여름철 건강은 물론 시니어 일상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럼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 궁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음식 궁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호박 그냥 단독으로도 참 맛있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먼저 애호박과 찰떡궁합인 음식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된장입니다. 된장의 따뜻한 성질이 애호박의 부드러운 기운과 만나 위장의 부담을 덜 주고 소화 흡수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된장 속 유익균과 애호박의 식이섬유가 만나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죠. 애호박 된장국 정말 훌륭한 궁합입니다. 두 번째 계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애호박이 만나면 근육 유지와 면역력 증진에 시너지를 냅니다. 특히 애호박전을 부칠 때 계란물을 입혀 부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균형 있게 잡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두부입니다. 같이 볶거나 국에 넣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고기 없이도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애호박의 마그네슘은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참기름입니다. 애호박을 볶을 때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더해져 속이 냉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참기름 속 항산화 성분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서 시니어 분들께 특히 잘 맞는 조합이에요. 그럼 반대로 궁합이 좋지 않은 조합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짠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 짠맛을 흡수하기 때문에 소금 간을 세게 하면 오히려 자극적인 맛이 되어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간은 약하게 된장이나 국간장처럼 깊은 맛을 주는 재료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찬 음식과의 과도한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애호박 냉국처럼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위장이 약하거나 속이 냉한 분들은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처럼 애호박은 다양한 식재료와 잘 어울리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영양소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참 고마운 채소입니다. 이제 어떤 재료와 함께 먹으면 좋을지 감이 좀 잡히셨죠? 그럼 건강하게 먹기 위해 주의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애호박이라 해도 모든 음식엔 나에게 맞는 방식이 따로 있죠. 특히 60대 이후엔 위장이 예민하고 체내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너무 차게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애호박은 본래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채소라 찬 성질의 음식과 만나면 속이 더 냉해질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 있거나 평소 배탈이 잦은 분들에겐 애호박 냉국처럼 차가운 조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하게 끓이거나 볶아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 손실이 생깁니다. 애호박은 익히는 시간이 길수록 비타민C와 루테인 같은 성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 너무 물러지면 식감도 떨어지고요. 되도록이면 약불에서 짧게 조리해서 살짝 아삭한 느낌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지나친 염분 섭취와 함께 피하세요. 애호박은 국이나 볶음 요리에 자주 쓰이는데 된장이나 간장이 들어가면 무심코 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호박은 간이 세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간은 약하게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 하루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는 건 피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겠죠. 하루 한 끼 정도, 5만 100지 정도를 반찬이나 국, 전으로 나눠서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만큼 소화에 민감한 분은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 신선도에 유의하세요.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 금방 무르고 상하기 쉬운 채소입니다. 겉이 딱딱하거나 물러진 느낌이 있으면 속까지 상했을 수 있으니 되도록 23일 안에 드시고 보관은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신경 쓰면 애호박은 정말 부담 없이 매일매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든든한 식재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 얼마나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섭취 타이밍과 권장량도 함께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애호박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고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시니어 건강을 생각하면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섭취 타이밍부터 볼게요. 애호박은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없을 땐 애호박 된장국 한 그릇이 속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수분도 자연스럽게 보충해줘요. 또한 저녁 식사에도 부담 없는 반찬이 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수분이 많고 이뇨작용이 있어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들은 섭취 시간을 조절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하루 섭취 권장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백지 안팎, 즉 중간 크기 애호박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 찌개, 볶음, 전 등 여러 형태로 나눠 섭취하시면 부담도 덜하고 지속적으로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효과도 좋아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애호박을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먹기보단 하루 한두 끼에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소화에 부담이 없고 식이섬유도 천천히 작용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애호박은 너무 익히지 않고 약간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호박을 매일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내 몸 상태를 보면서 적당히 꾸준히 먹는 습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하며 애호박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 메시지 따뜻하게 마무리해볼까요? 애호박 매일 보던 그 평범한 채소 하나에 이렇게 많은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거 오늘 새롭게 느끼셨죠? 그동안은 그냥 반찬 한 가지쯤으로 여겼던 애호박이 사실은 우리 몸을 다독여주는 정말 소중한 친구였던 겁니다. 위가 편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눈 건강, 근육 건강, 장까지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우리 몸 구석구석을 챙겨주는 채소, 그게 바로 애호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시기에는 이런 순하고 따뜻한 식재료가 더 큰 힘을 발휘하죠. 매일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국에, 볶음에, 죽에 애호박을 살짝 올려보세요. 그 한 조각이 여러분의 속을 달래고 몸을 가볍게 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애호박을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이야기 따뜻하고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식탁 위의 기쁨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